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비상한 교과서 2 제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우리 글의 탄생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0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글 창제를 배워보도록 하죠. 기사문인데요. 자, 백성이 글을 아는 세상에 오다. 우리 임금님은 누구겠어요? 한글을 지금 만들어서 반포한 분,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께서 한자와 차자표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고유의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고유의 문자가 없어 중국의 한자를 빌려 기록해왔다. 그러나 한자 표기는 우리말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자, 그래서요, 먼저 첫 번째 한자 표기는 기억으로 묶으시고요. 한계가 있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이유 1번. 더욱이 일반 백성은 한자를 익히기 어려워 글을 읽고 쓸 수 없었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전하기가 어려웠다. 자, 이 부분도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되겠죠? 창제 이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님께서 백성이 익히고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드신 것이다. 자, 문제를 한번 쳐볼게요. 이러한 문제, 위에 있는 두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말을 표기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펼쳐낼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님께서 백성이 익히고 쓰기 쉬운 문자를 만드신 것이다. 한글 창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한글 창제의 목적. 이 소식을 접한 한양 감남골 김막동 씨는 이제 자신도 글을 읽고 쓸 수 있을 것이라며 매우 기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출간하시고 백성에게 반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이다. 훈민정음이 보급되면 일반 백성도 글을 알게 되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한글 보급에 따른 전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106쪽입니다. 자, 한글의 제자 원리 만든 그 원리 설명문인데요. 한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자, 자음의 제자 원리. 자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의 기본자는 소리내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음의 기본자를 만들어낸 것은 상형의 원리가 되겠죠. 자음 기본자의 제자 원리. 이것은 상형의 원리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본자라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자라는 것은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가지를 기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났다. 소리를 내는 발음기관의 모습을 글자의 모양으로 나타내어 소리와 글자의 모양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훈민정음 제자해를 보면요. 첫 소리는 모두 17자다. 어금니 소리, 기역은 혀뿌리 모양,
그리고 혓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을 본뜨고 혓소리는 니은. 혓소리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뜨고 입술소리 순음은 미음은 입모양을 본뜨고 이소리 시옷은 이의 모양을 본뜨고 목구멍 소리 후음은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역은 이렇게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습 기역, 그리고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붙는 모양, 여기 붙어있죠, 이렇게 니은, 그리고 입술의 모양 미음, 그리고 시옷은 그 치아의 모양 시옷, 그리고 이응은 여기 목구멍의 모양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과학적인 문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머지 자음자는 기본자의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획을 더하다 가획하여 기본자보다 소리가 더 세게 나는 글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글자는 가획의 원리다. 나머지 자음의 제자 원리. 가획의 원리다. 자, 보시면요, 기역은 기역보다 더 소리가 세게 나는 까닭으로 획을 더 하나 만들었다. 기역에서 획을 하나 더하면 기역이 되죠? 마찬가지로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티읕으로, 미음에서 비읍, 비읍에서 피읍으로, 시옷에서 지읒, 지읒에서 치읒으로, 이응에서 여린 히읗, 그리고 여린 히읗에서 히읗으로 모두 획을 더하여 소리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어금니 소리 기억을 묶어보세요. 옛 이응, 이걸 옛 이응이라고 하고요. 반혀 소리, 반설음, 리을과 그리고 반치음 소리, 이게 반치음이에요. 반치음은 언뜻 보기에는 비슷하게 발음되는 이응, 니은, 시옷에 각각 획을 더한 모양이지만 소리와 세기는 무관하기 때문에 요 옛니은과 반설음과 반치음은 이체자라고 한다. 이체자.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먼저 밑줄친 부분부터 볼게요. 이것은 뭐냐? 이체자라는 것은 글자의 모양을 달리해서 만든 문자다. 글자의 모양을 달리해서, 이게 달을 이자고요. 몸체자, 그러니까 모양을 달리해서 만든 글자다라는 뜻이에요. 자, 기역 니은으로 묶은 부분은 이제 나머지 자음의 제자 원리는 이체의 원리다. 글자의 모양을 달리해서 만든 글자다. 그래서 옆에 그 보시면 이 가획의 원리,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기역에서 획을 더해서 키읔, 니은에서 획을 더해서 디귿, 디귿에서 획을 더해서 티읕, 미음에서 비읍을 획을 더해서 만들고 피읍을 만들었다. 시옷에서 지읒을, 지읒에서 치읒을, 이응에서 여린 히읗을, 그리고 여린 히읗에서 히읗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하지만 이체자는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글자의 모양도 다르고 소리의 세기에도 다르다. 소리의 세기도 다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07쪽으로 넘어가시죠. 이번엔 모음의 제자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그러니까 모음 기본자의 제자 원리. 제자 원리는 상형의 원리다. 상형의 원리. 기본자는 아래 하, 그리고 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리학에서 우주의 기본 요소라 말하는 삼재, 즉 천, 지, 인, 천, 지, 인. 하늘은 이렇게 점을 찍었죠. 지는 땅, 사람은 그 위에 서 있는 것, 그 천지인 이렇게 만든 거죠. 우리 휴대폰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쓰는 그 자판하고 똑같죠.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자, 중성은 모두 11자다. 자, 천. 자, 천은 혀를 오그러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으니 하늘이 자시에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래 하자가 맨 먼저 생겨났다. 모양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은은 혀를 조금 오그라지게 해서 조음하고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시에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자가 두 번째로 생겨났다. 모양이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이는 혀를 오그라들지 않게 조음하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시에 생겨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가 세 번째로 생겨났다. 그 모양이 서 있는 꼴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합용을 만들었다. 합용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기본자를 합했다 이 소리죠. 나머지 모음자 제자 원리는 합용의 원리다. 기본 글자 천지인에 하늘과 을을 더해 아를 더해서 아의 의와 이를 결합해서 우, 어를 만들었고 여기에 다시 을을 결합해서 요, 야, 유, 여를 만들었다. 자, 천이 한 번 결합하면 추출자, 두 번 결합하면 제출자라고 하였다. 한 번만 결합하면 초출자, 두 번 결합하면 제출자라고 하였다. 초출자의 오와 우와 어를 합용하여 와와 워를 만들었고 그리고 천지 그리고 어의 이를 합용해서 어의 왜, 위, 에를 만들었고 그리고 요, 야, 유, 여와 와와 워에 다시 이를 합용해서 요이, 유이, 예, 왜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음의 원리는 상용의 원리와 합용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출자하고 제출자, 그러니까 그 천이 한 번 결합하면 초출자, 두 번 결합하면 제출자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자, 이제 한글에 대해서 세 번째 설명문인데요. 자, 한글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우수성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한글은 15세기에 창제되었는데 이때 이름 훈민정음이라 하였다. 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한글의 창제 정치는 훈민정음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나라의 체면상 문자가 있어야 한다. 자주정신과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문자 생활하게 한다는 애민정신. 그리고 쉽게 배워 일상생활에 사용하겠다는 실용정신. 자, 그러니까 한글의 창제정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글의 창제정신. 일 자주정신. 그리고 한글의 창제정신 2 애민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한글의 창제정신 3 실생활에 유용하게 실용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창제정신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가지게 한다. 세계적으로 이러한 대의 명분을 내세워 자국의 문자를 창제한 예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글의 창조정신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 한글은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닌다. 첫째, 무엇보다도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글의 우수성 1번입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처음에 만들 때는 28자였지만 지금은 24자만이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15세기에 창제된 것임에도 현대의 언어학 이론에 들어맞는 과학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다. 자음은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과 같이 체계적으로 만들었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청, 차청, 전탁, 불청, 불탁. 발음, 그러니까 소리의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소리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자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모음은 혀를 오그리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둘째, 한글은 남의 문자를 계승하거나 빌려 쓴 것이 아니오 독창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 부분은 이 부분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2번입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2번. 자, 우리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 창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자음인 어금니 소리, 혓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가 다 발음기관을 상영한 것이다. 어금니 소리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형상, 그리고 혓소리 니은이 혀가 윗잇몸에 붙는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서구어의 로마자나 일본의 가나와 다른 점이다. 셋째, 배우기 쉽다는 점이다. 한글의 우수성 3번. 한글은 자모 24자만 익히면 쉽게 이들을 조합해 바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28자로 전환이 무궁하고 간단하면서 요긴하고 정밀하면서도 통하는 까닭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이 다하기 전에 깨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라고 하여 한글이 배우기 쉬운 문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말소리 표기의 폭이 넓다는 것이다. 우수성 4번입니다.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4번. 우리말 표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외국어도 거의 불편 없이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우리말에 필요 없는 변방의 말까지 적을 수 있다고 예시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훌륭한 문자는 한글을 두고는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 한글은 이러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자다. 한 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모든 언어는 그 나름의 충분한 표현 체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는 이와 다르다.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한글은 다른 문자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한글은 다른 문자보다 우수하다고 자랑을 하여도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글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먼저 세 번째,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 요거 갈래 정리 한번 해보죠. 갈래 설명문. 자, 그리고요 주제를 보죠. 주제는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입니다. 특징 첫 번째, 한글의 가치를 병렬식으로 나열해서 명료하게 설명한다. 두 번째, 한글의 우수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시 앞으로 이제 가보실까요? 앞으로 가시면 두 번째 글 한글의 제자 원리 정리 한번 해드리죠. 한글의 제자 원리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글의 종류는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글을 사실은 3개를 배운 거예요. 기사문, 설명문 2개를 배운 겁니다. 자, 주제 한글의 제자 원리죠. 원리, 그 특징. 한글의 제자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밝히겠다. 두 번째는 훈민정음 제자해를 제시하여 한글의 제자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앞으로 가면 이제 기사문이죠? 기사문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는 기사문이죠. 신문 기사 주제. 자, 한글 창제 이유와 한글 보급에 따른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 가상의 신문 기사를 통해 한글에 대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글의 탄생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요, 야망을 가져라.